방금 동영상은 지난 4월 22일 USS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남중국해 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전투기죠. 그게 USS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착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태평양 그리고 남중국해 동북아 이쪽에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중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작전 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핵폐기물 그 정비에 들어가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까지 역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서태평양 쪽에는 미 해군의 전력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서태평양,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쪽에서 자기네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중국 어선이 일본 구축함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고요. 4월 4일엔 중국 해안경비함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21일엔 중국의 조사선이 말레이시아 근해에 진입해서 말레이시아의 석유 시추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중국의 조사선이 말레이시아 근해에 진입한 이 사건, 이것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시추선이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시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해양 조사선이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들어와서 여긴 내 땅이야. 너네는 석유 시추 활동 함부로 하지 마 하고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도와달라고 SOS를 보냈고요. 미 태평양 함대는 대만 쪽에 있던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을 급하게 말레이시아 해역 쪽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일단은 중국 얘네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자기네 해역 안에서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시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러 온 거예요. 야, 너네 여기서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려면 내 허락 받고 해. 이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이거 완전 깡패 아니에요, 중국. 지금 현재 미국의 해군력이 이 서태평양 쪽에서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네 깡패짓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쪽에 남중국해 이쪽 그리고 대만 해역까지 해서 이쪽에 자기네 패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미군의 해군력이 공백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야, 너네 동남아 국가들 내 말 잘 들어. 너네 이제 미국 말 듣지 마. 너네 함부로 미국 쪽에 붙었다가 야, 봐봐. 지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미군이 너네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내 말 들어 이제부터. 너네 미국 말 듣다가는 앞으로 조금 사는 게 불편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야욕을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아메리카 상륙 전단을 그게 원래 대만 쪽에 있었거든요. 그걸 급하게 그쪽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호주 군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다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구축함이 부족하니까 호주에다가 야, 너네 구축함 한 대만 좀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구축함을 바로 파견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이래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아쉬울 때 도와줘야 진짜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사실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힘들고 아쉬울 때 도와줘야 조만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접수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어떤 일을 맞게 되느냐? 중국의 북부 정부군과 분명히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호주 구축함도 참 와 있는 게 좋지만 그 호주 구축함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율곡 2함이나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4월 20일 괌에 있던 B-52 전략 폭격기 5대가 미 본토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나라의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괌에 있던 B-52 전략 폭격기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동북아 쪽에 안보에 어느 정도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미 본토에서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오키나와까지 딱 왔다 갔어요. 이거는 에어크래프트 스팟에서 4월 22일 날 올린 트윗입니다. USAF B-1B, US Air Force, 미 공군 B-1B 하이퍼 21. 하이퍼 21은 콜사인 네임이에요. 그게 executed a flight from Ellsworth AFB to Japan. Ellsworth AFB, Air Force Base, 공군 기지라는 뜻입니다. 엘스워스 공군 기지에서 일본까지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비행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via the Bering Sea and North Pacific. 베링해와 북태평양을 거쳐서 엘스워스 공군기지에서 일본까지 비행작전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The bomber worked with JASDF fighters. 그 폭격기는 JASDF fighters,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near 미사와 AB, 미사와 공군기지 가까이 있던 전투기들과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Then flew to a point near Okinawa before the return trip to Ellsworth AFB. 그리고 오키나와 가까이까지 날아갔습니다. 엘스워스 공군기지로 돌아가기 전에. 자,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출발해서 베링해를 거쳐서 북태평양을 거쳐서 일본 혼슈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를 지나서 오키나와까지 갔다가 미 본토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주로 괌 쪽을 집중 감시해왔어요. 여기서 매일같이 B-52 전략 폭격기가 떠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B-52가 미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서 맘 놓고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갑자기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날아와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때 중국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랴오닝 항모전단은 B-1B 전략 폭격기가 오키나와까지 가까이 왔을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괌 쪽만 신경 쓰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거라 이겁니다. B-1B 랜서는 2018년도에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LRASM은 사거리가 800km고요. 탄두 중량이 500kg입니다. 이 탄두 중량이 500kg이라는 거는 이 폭장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그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게 탄두 중량이 5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LRASM은 이거는 탄도미사일도 아닌데 순항미사일인데도 탄두 중량이 500kg이나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 한 방 맞으면은 아무리 항공모함처럼 큰 배라 할지라도 이거 한 방에 격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 그리고 이 LRASM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거 자체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여러 가지 다중 시커 기능, 그리고 안티 죄밍 기능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중국은 랴오닝 항모전단은 이 LRASM, 이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전투기를 보내서 그 폭격기를 막아야지. 그러니까 800km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투기를 미리 보내서 이 폭격기를 그때 가서 막아야지. 이 대함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스텔스 기능에다가 죄밍 기능을 막는 안티 죄밍 기능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다중 시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AI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약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 대함미사일이. 그러니까 발사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발사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바로 오키나와까지 치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해협까지가 딱 600에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1B가 딱 사정거리까지 왔다가 경고 한번 때리고 돌아간 겁니다. 랴오닝 항모 전단이 정말 C급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B-1B가 이름이 랜서거든요.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랜서. 이 랜서가 창기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창처럼 옆구리를 푹 한번 찌르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4월 22일 기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China and North Korea cheer. 중국과 북한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Why are US bombers leaving Guam? 미국의 폭격기들이 왜 괌을 떠나는 것이냐? 그 밑에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The US military has sought to make major deployments less predictable. 미군 당국은 찾고 있습니다. 뭘 찾느냐? 중요한 배치가 덜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미군 당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괌에서 미 본토로 철수시켰는데 이거는 중국으로 하여금 덜 예측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더 어렵도록 만들 방법을 찾는 일환으로 B-52 전략 폭격기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은 고육지책을 쓴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미 해군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잖아요. 자, 원래는 이 B-52 전략 폭격기가 괌에 상주하고 있으면 편해요. 든든하죠. 언제든지 이 B-52 폭격기가 괌에서 떠서 뭐 남중국 해든 대만 해협이든 아니면 우리 한반도 동북아 쪽이든 언제든지 원하면은 떠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겁니다. 자, 이 B-52 전략 폭격기, 이 거대한 폭격기들은 반드시 전투기들이 옆에서 호위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중국의 전투기가 날라와서 공격하면은 이 폭격기들은 바로 미사일 맞아서 격추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줘야 돼요, 옆에서. 근데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져서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F-18 슈퍼온의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이 B-52 폭격기를 엄호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B-52 전략 폭격기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효용성이 떨어진 B-52는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대신 차라리 미 본토에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그냥 바로 날려보내자. 이러한 쪽으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자,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작전도 복잡해져요. 공중급유기가 여러 대가 떠 있어야 되거든요. B-52가 미 본토에서 날라오려면은 1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그 공중에서 여러 번 공중급유를 받고 돌아가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작전도 복잡해지고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중국 역시 대응하는 방식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괌과 동해 쪽을 모두 감시해야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결론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동남아 국가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한 미국의 경고입니다. 야, 우리 미 해군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너네가 이렇게 까불고 있냐? 지금 이 틈을 타서 너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쪽에 패권 야욕을 드러내? 우리 미국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가열찬 경제 제재와 경제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마쳤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꼭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복된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